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상점 레벨별 OP 하수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6렙 하수인은 전체적으로 가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렙부터 5렙까지 각 레벨별 OP 기물들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죠. 1렙 상점부터 보겠습니다. 1턴 토큰 하수인 시작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 겁니다. 그중 멀록 바다사냥꾼은 3개의 토큰 하수인인 바다사냥꾼, 길고양이, 판단의 정령 중에 1턴 싸움 기준 가장 강력합니다. 다른 토큰 하수인과 다르게 크툰의 수행사제 바다 웅덩이 사냥꾼과의 싸움에서 무승부가 가능하죠. 3턴 이후 전투대장이 나온다면 전투대장과의 연계 역시 큰 메리트입니다. 1단계 하수인은 3턴에 팔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턴에 구매하게 되면 전투의 함성 버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토큰 하수인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평범한 일성 하수인이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영웅의 경우고 1레벨 선술집에서 오래 머무르는 영웅의 경우엔 바위 웅덩이 사냥꾼은 엄청나게 강력한 OP 기물입니다. 단순하게 스탯만 계산하더라도 23 플러스 11 총 3, 4스탯으로 이성 하수인의 평균 스탯과 동일합니다. 또한 멀록덱이나 빗송곳니 덱을 가게 될 경우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라파, 마이에브에게 상당히 중요한 하수인이고 멀록이 밴이 된 게임에서는 라파, 마이에브의 초반 파워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끼붉은용, 초소형 미라 역시 같은 이유로 매우 강력하지만 새 유닛 중에서는 바위 웅덩이가 가장 강력하다 평가합니다. 다음은 2렙 상점을 보시죠. 전장이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올타임 OP 유닛 느조스의 피조물입니다. 풀필드 기준으로 느조스의 피조물은 총 66 버프를 주게 됩니다. 본체 스탯 2까지 더한다면 88이라는 이성치고는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가진 하수인입니다. 4턴을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피조물을 제외한 기물이 최소 3개로 33 버프를 가지게 되죠. 개체수가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도 이성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하수인 능력입니다. 초반 단계에서의 11 버프의 효율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우리 필드의 평균적인 스탯이 33일 때 11 버프를 준다는 건 필드 파워가 33%만큼만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3이 44가 되었을 뿐인데 필드의 파워가 2배 이상으로 강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9마나 이전 2-3성 하수인들의 스탯은 33, 34, 44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악의 교환이 나올 경우 33 하수인은 상대의 34 하수인과 2대1 교환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느조스의 피조물이 33 하수인을 44 하수인으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33 하수인이 44가 되면서 상대 34 하수인을 역으로 1대2 교환이 가능해지죠. 피조물을 뽑냐 마냐로 초반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성 기물인데 3렙 상점을 찍은 7마나 이후에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느조스의 피조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말 강력하지만 최근 전장 메타에서는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파워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느조스의 피조물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에는 버려지는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종족값이 존재하는 하수인의 경우 황금 카드를 만들게 되면 빗송곳니를 통해 쭉 활용하거나 그 종족에 맞는 조합을 가게 되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느조스의 피조물은 페어가 풀리지 않는다면 늦어도 8턴에는 정리를 해야 하며 페어를 풀어 황금 카드를 만들더라도 중후반만 지나게 되면 버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피조물을 통해 체력을 아낀 것이고 그걸 통해 레벨업을 하거나 다른 욕심 있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느조스의 피조물이 정말 강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조물로 이득을 보는 타이밍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전장 메타에서는 극도로 짧아졌습니다. 전장 초기만 하더라도 초반에 피조물 황금을 만들면 순방은 확정해 중반까지도 상당히 든든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장은 점점 기물, 영웅, 경품으로 파워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빠르게 황금 피조물을 만들더라도 힘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르게 빠집니다. 최근 나온 고통의 의식술사 또한 피조물이 힘을 잃게 만든 그런 기물입니다. 피조물의 스탯은 2로 고통의 의식술사를 한 방에 잡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의 의식술사는 버프를 2번 발동하게 되죠. 위와 같은 이유로 느조스의 피조물은 정말 강력한 OP 하수인이지만 최근 메타에서는 약간 힘이 빠졌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렙 상점 OP 기물을 딱 하나 뽑으라면 반사로봇을 뽑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물입니다. 일단 기본 스탯만 하더라도 3, 2 천상의 보호막으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삼성 상점에서 많이 선호되는 첨보 하수인 파지직거리는 회오리와 청동 감시자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 스탯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반사로봇의 리필 능력을 아예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로봇은 여기에 추가로 천상의 보호막 리필이라는 사기적인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을 플레이해본 유저들은 천상의 보호막이라는 능력이 전장에서 얼마나 사기적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반사 로봇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천상의 보호막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천상의 보호막 리필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한 번 리필이 끝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장의 심해진 파워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계덱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현재도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오는 게 반사 로봇 요 딱 하나 존재 때문입니다.
4렙 상점에서 OP 기물을 딱 하나 뽑으라면 퀴라지 전령을 뽑고 싶습니다. 도발 덱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메인 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브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합니다. 제국의 무장과 퀴라지 전령의 말도 안 되는 파워 때문인데요. 퀴라지 전령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도발 하수인 한 개만 있더라도 5 플러스 44 총 99 버프로 일반적인 파워 있는 사성 하수인인 사바나 사자, 공성 파괴자, 기계알과 비슷하거나 더 강력합니다. 도발 하수인이 3, 4개까지 늘어난다면 11, 11 또는 13, 13까지도 효율이 나오죠. 크툰의 수행사제, 부릉이, 공허군주와 같이 추가로 도발을 생성하는 하수인까지 섞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퀴라지 전령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다는 거죠. 아르거스 수호자만 사용한다면 어떤 조합이든 중반 타이밍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퀴라지 전령의 버프는 2버프로 고정이 되어 있고 최근 메타에서는 10턴만 지나가더라도 이 버프는 엄청나게 미미해지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다가 결국 버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드 상황에 따라 7, 8턴에 빠르게 나온 퀴라지 전령은 단일 기물로는 4성 기물 중 최고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브란 브론즈비어드의 능력을 통해 단순하게 박물관 주전자, 박물관 컵, 아르거스 등의 버프 하수인만 활용한다면 빗송곤니에 비해 효율이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조합 베이스가 없을 때 7, 8턴의 브란과 빗송곤니 발견 선택지에서 같이 뜬다면 대부분 빗송곤니를 고르게 되죠. 3종족만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한 턴의 박물관 주전자 1개는 구매를 해야 빗송곤니와 효율이 같아지는데 박물관 주전자가 잘 나오지도 않고 조합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않은 중후반부까지는 레벨업도 해야 되고 핵심 기물도 찾아야 하니 온전히 버프만 돌리는 상황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브란을 단순하게 버프 하수인과의 연계로만 사용한다면 약간 좋은 5성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브란을 망꾼, 무르도즈노, 선술집 폭풍으로 적극 활용하는 조합에 사용할 경우 효율은 2배가 아닌 4배 그 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멀록덱에서의 브란입니다. 멀록덱은 전투의 함성 버프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버프만 보더라도 브란은 확실히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있죠. 망꾼과 연계되었을 때의 브란의 효율은 4배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브란이 없을 경우 망꾼을 사용해 발견 한 번을 통해 지옥 지느러미를 뽑았다면 광역 1 버프가 끝입니다. 하지만 브란이 필드에 있고 망꾼을 사용했다면 발견이 2번은 가능하고 이 2번의 발견을 통해 지옥 지느러미를 2번 뽑았다면 광역 44 버프가 깔리게 되죠. 게다가 덤으로 골드도 1골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2번의 발견을 통해 황금 카드까지 뽑게 된다면 버프의 효율은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정령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움이나 라그나로스가 있는 상황에서 선술집 폭풍으로 냈을 때 브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엄청난 효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선술집 폭풍우가 정지장 정령을 가져오고 그 정지장 정령에서 다시 선술집 폭풍우가 나오는 사이클이 발생한다면 효율은 4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전투의 함성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 칼렉을 사용하는 용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자신에게 강력한 전투의 함성 효과를 주는 아나이힐란, 전투 모병건과 흉합체에게 브란 역시 엄청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단순 버프만 생각한다면 브란의 효율은 2배가 끝이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OP 기물입니다. 5렙 상점 OP 기물 딱 하나만 더 짚어보죠. 빗송입니다. 전장 초기 2 버프가 너무 강력해 2일 버프로 수정했다가 다시 2 버프로 돌아오고 나선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경품의 추가로 빗송곤니를 2개까지 찾기도 쉬워졌고 얼굴 없는 선술집 손님, 종결자 미스락스 역시 빗송을 더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빗송만 있다면 조합의 완성은 모든 덱 중 가장 쉽고 후반 성장 포텐셜 역시 극후반 조합인 정령, 용덱 정도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빗송곤니 덱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여주는 흉합체를 통해 우승 포텐셜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죠. 가장 큰 장점은 빗송만 나온다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순방이 쉽다는 얘기죠. 오늘은 1렙 상점부터 5렙 상점까지 각 레벨별 OP 기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죠. 감사합니다.